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에 대해 분석해보려 합니다. 동국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위 10과목만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매우 큰 등으로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특히 해당 전형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전형의 특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과 비슷한 느낌의 전형이 건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인 만큼 오늘의 콘텐츠뿐 아니라 지난 시간 진행했던 건국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도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도 역시 전체 자유전공학부와 비슷한 성격이 열린 전공학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단과대학 자유전공학부로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 모집 단위가 생겼는데 건국대학교는 거의 단과대학별로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한 수준인 반면 동국대학교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에만 자유전공학부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 4가지 모집 단위가 생명 관련 모집 단위라 인기 및 입결이 높은 학과이기도 하고 전형별 선발 계획을 보시면 바이오 시스템 대학은 다른 자연계열 모집 단위보다 과학적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과대학을 따로 분리해두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린 전공학부에 입학할 경우에는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전공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계열 열린 전공학부보다는 아무래도 선발 인원도 적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전공이 많은 바이오 시스템 대학 모집 단위 입결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결 분석 탭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드릴 테지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서류의 영향력이 큰 전형으로 여러분이 생활기록부가 어떤 학과에 어울리는지 역시도 합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단학과에 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학부는 14명의 인원을 증원했으며 나머지 사항은 2025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이미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동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로 앞서 설명해드린 열린 전공학부 및 바이오 시스템 대학 모집 단위는 2025학년도에 신설되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시스템 반도체 학부 역시 2024학년도에 신설되어 붉은색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는 2023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선발하다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넘어왔습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은 시스템 반도체 학부에서 선발 인원이 6명 늘어났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 무전공 모집 단위들이 신입생을 모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스템 대학 모집 단위는 그렇다 쳐도 아무래도 열린 전공학부는 100명의 인원을 선발하는 만큼 무전공 모집 단위를 신설하기 위해 다른 모집 단위들에서 인원을 열심히 끌어온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컴퓨터 AI 학부는 16명, 전자전기공학부는 14명, 경영학과는 10명으로 상당한 감원이 발생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열린 전공학부가 앞서 말한 바이오 시스템 대학이나 사범대학 약학부 등 특정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인문계열은 경영, 경제학과, 자연계열은 전화기 등 어느 정도 인기 전공이 있기 마련이겠죠. 사실 감원 양상을 살펴보시면 학생들이 많이 진학할 것 같은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2학년 때 해당 전공으로 많이들 진학할 거 미리 인원을 빼놓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줄어든 모집 단위의 경우 입결이 자연스럽게 조금은 올라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입결 자료를 참고하실 때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큰 폭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 학생들도 예년처럼 선뜻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유사 모집 단위를 찾아서 지원한다거나 아예 열린 전공학부로 틀어버린다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콘텐츠의 자료는 동국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의 경우 최종 등록자가 아니라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내신을 공개하고 있으며 최초 합격자 및 최종 등록자, 최종 합격자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수시 입시 핵심 용어 정리 콘텐츠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또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전형이든 최종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에서 전 교과목의 산술평균 등급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교장이 추천을 받는 인원이 기존에는 인문계열 4명, 자연계열 4명으로 나뉘어 있다가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계열 구분을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올해 전형 전체 선발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 외에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 해당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형이 석차 등급 상위 10과목을 반영하고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도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내신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교과 100% 전형과 비슷하게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 임하시는
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별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인문계열은 국영수사, 자연계열은 국영수가에서 상위 10개 과목만을 반영하여 학생의 성적 분포에 따라 다른 학교와 다르게 동국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는 1등급에 가깝게 내신이 잡히는 식으로 학생들이 내신이 전반적으로 펌핑됩니다. 그뿐 아니라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으로 인해 환산 점수를 계산해보면 올 1등급이 700점이고 올 4등급도 693점이라서 서류 점수 300점으로 인은 충분히 뒤집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상위 10과목을 반영하는데 올 4등급이 나오기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입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러한 학생들은 실제 합격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서류가 괜찮은 경우에 내신이 비슷한 라인이 다른 대학에 지원하기에는 살짝 아쉽더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전형이라는 뜻에서 이를 알려드립니다. 실제로 정량 내신 성적은 더 높을지라도 서류 적합성에 의해 합격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만큼 동국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부디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와 어떤 학과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를 면밀히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 서류평가 영역에서 창체가 빠졌기 때문에 창체가 부실한 수험생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인문계열 열린 전공학부는 국어, 영어, 외국어 교과 중심의 소통 역량과 사회교과 중심의 소양을, 자연계열 열린 전공학부는 수학교과 중심의 논리적 사고 역량과 과학교과 중심의 소양을, 바이오 시스템 대학 모집 다니는 과학교과 중심의 탐구 역량과 수학교과 중심의 소양을 본다고 입학처에서 명시해 두었는데 자유전공학부인이 서류에서의 적합성은 좀 떨어져도 되겠다는 식으로 이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각 무전공 모집 단위별로 중점적으로 요구하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입니다. 중어중문학과의 입결을 보시면 방금 이 팀장이 설명한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에서의 4등급 페널티 방어 시스템에 의한 서류평가 중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들이 내신 성적인 만큼 해당 학생이 실제로 중어중문학과에 등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 교과 내신 등급이 산술 평균이 4.59등급이고 상위 10과목 등급 평균도 3.5등급인 학생이 최초 합격이든 추가 합격이든 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 외국어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일 것으로 예상되며 보통 비일반 고등학교 1등급에서 4등급대 학생들은 동국대학교 지원을 그렇게까지는 많이 고려하지 않기는 하지만 해당 학생처럼 4등급 중반이 내신인데 상위 10과목 성적이 4등급 안쪽으로 들어오고 서류 관리 정도도 우수한 경우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전형이라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표 3은 최종 합격자들이 전 교과 성적 평균에서 상위 10개 과목의 성적 평균을 뺀 값으로 해당 지표의 값이 클수록 상위 10과목 반영 체계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어중문학과 4.59등급 합격자가 3.5등급으로 1.18등급이 성적이 오른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그 외에도 2.87등급의 학생이 1.6등급으로 반영되거나 2.27등급의 학생이 무려 1.0등급으로 환산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주요 학과 분석 콘텐츠에서 동국대학교 모집 단위들이 입결이 가장 높게 잡히던 이유도 이러한 상위 10과목 반영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반대로 약학과는 최종 합격자들이 전체 내신 성적 평균이 1.22등급이고 상위 10과목 내신 성적 평균도 1.0등급으로 간극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경찰행정학부, 화공생물공학과, 의생명공학과 등도 전 교과 성적과 상위 10과목 성적의 편차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 모집 단위들은 실제 입결이나 인기도 높은 모집 단위들입니다. 약학과는 원래도 1점 초중반대 학생들이 지원하니 말할 것도 없고 인기 모집 단위들의 경우에 이처럼 상위 10과목 반영이 버프를 덜 받아도 원래도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들이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합격자들이 전 과목 내신과 여러분이 내신을 비교해서 지원을 판단하시기보다는 과목별로 또는 학기별로 성적 편차가 큰 경우 동국대학교 식으로 내신을 한번 환산해 보신 이후에 동국대학교에서 공개한 합격자들이 상위 10과목 성적 평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반화 분석 자료입니다. 일단 2023학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경쟁률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학교육과 생명과학과 의생명공학과처럼 특히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모집 단위들이 몇 보이는데 이는 2023학년도 당시 해당 모집 단위들의 경쟁률이 모두 30대 1 이상으로 매우 높게 형성되어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는 지원을 주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해당 전형이 2021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되다가 2022학년도부터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환되었는데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까지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을 간과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에 집중해 마구 지원을 했다가 2년간 여러 합불 결과를 마주하고 데이터가 쌓인 이후 내신 자체의 강점이 있는 학생은 동국대학교보다는 다른 대학이 교과 100% 전형에 쓰는 것이 낫겠다는 결정을 하여 해당 전형의 경쟁률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학교장 추천 인원이 제한된 경우 주로 성적을 기준으로 추천을 결정하기는 하지만 이제 서류의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이 전형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겠다고 어필하여 지원을 한다면 지원군이 성격은 바뀌겠지만 경쟁률은 또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은 모집 인원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 외에 전형 내부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1단계 선발 배수가 4배수이지만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는 1단계 선발 배수가 3.5배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경우
정말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중 하나이기도 하고 면접이 중요성이 큰 전형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형을 지원할 때든 1차 합격 이후 면접을 준비할 때든 심기일전에서 면접에 대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학생들이 면접 대비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공 적합성을 50%로 매우 높게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서류가 지원 전공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 평가 항목을 보시면 비교적 포괄적인 계열 적합성 또는 진로 역량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전공 적합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바이오 시스템 대학 소속 모집 단위여도 왜 의생명공학과가 아니라 생명과학과에 지원했는지 등 각 학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국어 공문 문예 창작학부나 컴퓨터 AI 학부처럼 학부 내 세부 전공이 있는 모집 단위의 경우에도 특별히 어떤 세부 전공에 관심이 있는지 어필하신다면 전공 적합성 측면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의 2024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은 정말 동국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진학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을 감안해도 충원율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정량 내신이 합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학과는 물론이고 의생명공학과, 화공생물공학과 등이 생명 관련 전공이 입결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는 경찰행정학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 전공이 입결이 높고요. 일본학과, 국제통상학과, 중어중문학과 등 언어국제 관련 전공이 입결이 낮게 잡힌 이유는 외고, 국제고 출신 수험생들이 합격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에서 최종 합격자들이 내신을 뺀 지표 4의 값을 보시면 면접이 영향력에 대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지표 4의 값이 작은 경우에는 내신이 영향력을 면접으로 엎어버린 수험생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를 예로 들자면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이 2.6등급인데 최종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이 2.91등급이니 평균적으로 0.3등급 정도를 면접으로 커버해버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반면 약학과나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보다 최종 합격자들이 평균 내신이 더 높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들 중 내신이 높은 학생들이 그대로 면접을 잘 봐서 합격한 케이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단계가 내신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이 높다고 1단계 성적이 높은 것은 아니니 이 점은 참고하셔서 입결 자료를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전형의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관리학과나 바이오 환경과학과는 최종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많이 올랐고 정치 외교학 전공 및 사회복지학과는 떨어졌는데 합격자들이 최저 내신 성적 영향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합격자 중 최저 내신인 학생의 성적이 각각 1.21등급, 2.46등급이 올라서 후자의 경우 합격자 중 최저 내신인 학생의 성적이 각각 2.11등급, 1.79등급이 내려가서 평균 성적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보통 최저 내신을 가진 학부학생들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결을 보실 때 해당 학생들이 영향을 고려하셔서 4등급 후반 이후에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면 평균 내신 성적을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은 사실 1단계 선발 배수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전공 적합성 평가 비율이 5% 더 높다는 것 외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과 다른 것이 없어서 원래는 두 전형을 같이 다루며 실제로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 자료에서도 두 전형을 같이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정보통신공학과 선발 전형을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입결 자료를 보실 때 다소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료를 분리했습니다. 사실 선발 전형을 이동한다고 해서 정보통신공학과 지원을 염두에 두었던 인원이 다른 대학으로 이탈하지는 않겠지만 건동홍 라인 IT 소프트웨어 계열을 지망하던 수험생들 중 기존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이 소프트웨어 특화 인재여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줘서 지원하지 못했다가 일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넘어오니 지원했을 케이스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원 인원이 2024학년도에 190명에서 324명으로 많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결도 조금씩은 오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2024학년도부터는 컴퓨터 AI 학부만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선발하며 한 가지 모집 단위인 만큼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전공학부 및 바이오 시스템 대학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기존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전자전기공학부와 같이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4단계 페널티 방어 시스템 및 상위 10과목 성적이 반영으로 인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영향력이 적고 서류 평가의 비중이 큰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2024학년도 입시에서 전 교과 내신 성적 평균 4.59등급에 상위 10과목 성적 평균 등급은 3.5등급인 학생도 해당 전형으로 합격을 한 바가
있으니 서류 관리를 잘해두신 수험생들은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에 따라 4등급 안쪽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은 교과 및 비교과 관리 수준에 따라 면접이 없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을 선택할지, 면접이 있는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을 선택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두드림 소프트웨어 전형은 전공을 저격하여 서류 및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면접이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전형이라서 해당 전형에 임하는 수험생들은 면접 준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더더욱 평균 내신 성적을 보실 때 비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의 영향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동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